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이번 시간은요, 278쪽입니다. 글을 고쳐 쓰는 방법 알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글을 왜 고쳐 써야 하는지 공부를 했었죠. 네. 그러면은요, 우리 이번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글을 하나 읽고 시작할 건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준비한 글은요, 임병식이라는 작가의 퇴고라는 글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문인, 그러니까 작가를 말하죠. 문인 대부분은 쓴 작품을 습관적으로 손을 본다. 글을 쓸 때에는 이모저모를 생각하다가 자칫 문맥을 놓치거나 어느 부분은 빠뜨리는 경우도 생겨서 퇴고하지 않으면 완성된 작품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퇴고를 하다 보면 무슨 어휘가 걸리던지 하다못해 오탈자 하나라도 발견되기 마련인 것이다. 나 또한 글을 쓴 다음에는 반드시 고쳐쓰기 수순을 밟게 된다. 순서는 문맥이 잘 통하는지, 첨삭 부분은 없는지, 오탈자는 없는지를 살핀다. 이런 작업을 때에 따라서는 10번 가까이도 한다. 나는 이러한 버릇이 너무 지나친 게 아닐까 했는데 어느 분의 소감을 읽으니 그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분은 한 작품을 발표하기 전에 34회나 거듭 고쳐 썼다고 한다. 네, 이 글의 제목이 퇴고인데요. 이 퇴고라는 말은요, 고쳐 쓰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도요, 몇 번을 고쳐 쓴다고 했죠? 네, 뭐 10번은 물론이고 어떤 작가는 34번이나 고쳐 쓴다고 했죠. 그쵸? 이렇게 34회나 거듭 고쳐 썼다고 하는데 네, 여러분들 이렇게요. 고쳐 쓰기는 우리가 부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꼭 명심을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몇 가지 문구를 더 같이 볼게요. 첫 번째로 이 말입니다. 나는 고쳐쓰기를 좋아하고 그냥 저절로 나온 글은 믿지 않는다. 그게 나의 방식이다. 마크 스트랜드라는 작가가 한 말인데요. 네, 이렇게 고쳐쓰기가 필수적이라는 거 이 말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있어요. 같이 볼게요. 위대한 글쓰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위대한 고쳐쓰기만 존재할 뿐이다. 이런 말을 남겼네요. 엘윈 브룩스 화이트라는 작가가 한 말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읽어봤을 텐데 샬럿의 거미줄 작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쳐쓰기는요, 글쓰기의 중요한 단계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고칠수록 좋아지는 것은 글쓰기의 진리이다. 이 진리를 버리거나 숨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러한 말을 이태준 작가가 했다고 하네요. 슬퍼하는 나무의 작가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요. 고쳐쓰기 정말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고쳐 쓰는 방법 한번 알아볼게요. 네, 그러면은요, 278쪽에 1번 같이 볼게요. 고쳐 써야 할 부분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자를 읽어봅시다. 네, 여러분들 이 글을요, 먼저 한번 읽어보고 나서요,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그러면 영상을 멈추고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글을 읽어봤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제목은 뭐죠? 다른 사람을 존중하자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기 전에 이 글에는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한번 볼게요. 1번 문단입니다. 요즘 많은 어린이가 이야기할 때 은어나 비속어를 사용했다. 국립국어원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초등학생의 93%가 비속어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한다. 만약 다른 10명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9명은 비속어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것이다. 비속어가 아닌 고운말을 사용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첫 번째 문단은요. 이 제목과 어울리나요? 전혀 어울리지가 않죠. 그쵸? 이 문단은요. 우리가 고운말을 사용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선 이 글을 고쳤을 때 아마 이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이나 아니면 제목이나 둘 중에 하나는 고쳤어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단도 같이 볼게요. 고운말을 사용하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이 두 번째 문단에도 고운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가 뭘 고쳤으면 좋을까요? 아까 다시 돌아가서요. 제목을 고쳐 쓰는 게 낫겠네요. 지금 이 글은요, 고운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두 번째 문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운말을 사용하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다. 네, 이 내용은요, 뭐가 될까요? 네, 고운말을 사용하자는 주장의 근거가 되겠죠. 그쵸? 근거가 되겠습니다. 주장은 고운말을 사용하자. 네. 흔히 말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임을 표현할 때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격언을 사용한다. 고운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어린이만이 아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고운말도 나오지 않는다. 네, 이 문단에서는요, 고운말을 사용하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고운말을 사용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 그런데요, 이 두 번째 문단에서요, 약간 이상하거나 빼야 될 부분 있지 않나요? 네, 한번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해보고요. 우선 세 번째 문단 넘어가 볼게요. 고운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한다. 또 무조건 고운말을 사용하는 것만이 우리말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는 일이다. 이제라도 고운말을 사용하는 바른 언어 습관을 기르려고 노력하면 좋을 수도 있다. 이러한 문단인데요. 여러분들 우선 이 문단은요. 지금 딱 떨어지게 하나의 중심 문장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어떠한 중심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는 문장들이 쭉 나오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을 종합하는 형식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문단은요. 여기에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고요. 이 문단은요. 이 전체 내용의 문단을 한번 요약하고 정리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가야 되겠죠. 한마디로 결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선생님이 미리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지금 이 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자는 글은요. 어떠한 형식의 글일까요? 네, 주장하는 글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글의 형식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 3번 문단은요. 결론으로 가면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4번 문단도 한번 볼게요. 고운말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과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다. 네, 여러분들 고운말을 사용하면 좋은 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고운말을 사용하자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수가 있겠죠. 한번 적어볼게요. 근거라고요. 은어나 비속어는 대화를 어렵게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단순히 재미있으려고 은어나 비속어를 사용했다가 친구들끼리 투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른과 어린이의 일상적인 대화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다음으로 5번째 문단입니다. 고운말을 사용하면 친구 관계가 좋아진다. 고운말을 사용했을 때의 좋은 점이니까 네, 근거가 되겠죠. 고운말을 사용하자라는 그 주장에 대한 근거로서 적당합니다. 말은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은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면 그것이 우리 후손에게 그대로 전해질 것이다. 고운말을 사용해 아름다운 우리말을 지켜야 한다. 네, 여러분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 이 근거는요, 뭐예요? 고운말을 사용하면 친구 관계가 좋아진다고 했는데 그 뒷받침하는 내용들은 뭐예요? 우리 말과 관련된 거죠. 은어와 비속어를 사용하지 말자. 고운말, 우리 말을 사용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단은요. 중심 문장과 이 근거와 뒷받침하는 문장들이 서로 맞지 않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요.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279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79쪽입니다. 1의 글을 읽고 글 수준에서 고쳐 쓰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오네요. 글 수준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요. 우리가 고쳐 쓰기의 단계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볼게요. 네, 고쳐 쓰기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이 단계는요. 여러분들이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한번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글 수준인데요. 여러분들 글 수준에서는요. 뭘 봐야 되냐면은요. 먼저 제목을 봅니다. 그 글의 제목과 그 글의 내용이 합당한지 맞는지 어울리는지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 글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요, 문단 수준인데요. 여러분들 이 문단 수준에서는요, 그 문단의 짜임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전체적인 주제와 제목과 어울리는지, 그 문단 중에서 뺄 건 없는지, 추가할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겠죠. 다음으로는 문장 수준인데요. 여러분들 문장 수준에서는요, 그 문장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문장 하나하나를 보고요, 혹시 어색한 문장은 없는지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면 될까요? 네, 문장 호응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낱말 수준인데요. 여기에서는요, 혹시 너무 적절하지 않은 혹은 어울리지 않는 낱말이 사용되진 않았는지 그걸 보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이 단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요, 같이 279쪽부터 볼게요. 먼저 글 수준에서 고쳐 쓰는 방법입니다. 네, 먼저 글 수준에서는요, 이 글의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정보를 전달하려는 글인지,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는 글인지 생각해 보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의 목적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정보를 전달하려는 글인지, 설득을 하려는 글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이 글의 짜임에 맞게 이 글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쓴이가 말하려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파악을 해보는 것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 기준에 맞추어서 278쪽의 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네, 그러면은요, 278쪽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자 이 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사실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자가 아니죠. 네, 고운말을 사용해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운말을 사용하면 이러이러한 점이 좋다. 고운말을 사용하면 이러이러한 점이 좋다. 이런 식으로 고운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요, 이 글을 쓴 목적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자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 278쪽의 이 글은요. 정보를 전달하려는 글일까요? 아니면 설득하려는 글일까요? 네, 이 글은요. 우선 설득하려는 글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내용을 주장으로 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고운말을 사용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요. 그쵸? 설득을 하는 글이고요. 네,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목을 알맞게 바꾸어 말해보세요. 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살펴본 것처럼요, 이 글은요,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운말을 사용하자고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제목도 이에 맞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자가 아니라, 고운말을 사용하자.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 같이 한번 볼게요. 제목은요, 글쓴이의 생각을 나타내거나 글 내용과 관련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요, 제목이요, 글쓴이의 생각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요, 3번도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더하거나 뺄 내용을 써보세요. 네, 여러분들 이 글에서 어떤 것을 더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빼면 좋을까요? 먼저 책에 나온 예시를 같이 볼까요? 인터넷 매체에서 비속어를 접하는 학생들의 실태 추가하기. 네, 이 내용 추가하면 괜찮을 것 같죠? 그리고 또 어떠한 내용을 추가하면 좋을까요? 이 글은요, 고운말을 사용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쓴 글이니까 고운말을 사용했을 때 좋은 점을 추가한다든지 그리고 고운말을 왜 사용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죠? 네,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고운말을 사용해야 하는 근거가 아닌 내용은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쵸? 네.
이 글에서요, 지금 고운말과 관련 없는 내용은 싹 빼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고운말을 사용하면 좋은 점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죠. 네, 뺄 건 빼고 추가할 건 추가하고 고운말을 사용해야 하는 근거도 추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이 아래도 같이 한번 볼게요. 글을 시작할 때 문제와 관련 있는 실태를 쓰면 읽는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요 내용 있잖아요. 인터넷 매체에서 비속어를 접한 학생들의 실태 추가하기. 요거는요, 어디에 추가하는 게 좋을까요? 네, 글을 시작하는 부분에 추가를 하면 좋을 내용이지요. 네, 잠깐만요. 네, 이렇게 글을 시작하는 부분에 추가를 하면 좋을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요, 근거를 추가하면 읽는 사람을 잘 설득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근거들을 이렇게 추가하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요, 한 가지 더 여기에 들어갈 만한 내용을 추가해 보았는데요. 이 내용입니다. 여기 한번 붙여볼게요. 본론에서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은 빼면 좋겠어. 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뺄 내용은 빼고, 추가할 내용은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글 수준에서 전체 글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네, 그러면은요, 우리 280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280쪽입니다. 1의 글을 읽고요. 문단 수준에서 고쳐 쓰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그랬어요. 이번에는요, 이제 글 수준을 지나서 문단 수준인데요. 네. 그러면 문단 수준에서는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글의 흐름에 맞게 문단 1에서 5까지의 차례를 정해보세요. 그랬는데요. 네, 그러면은요, 우리 278쪽으로 가서 글의 흐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요, 요즘 많은 어린이가 이야기할 때 은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죠. 바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고운말을 사용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렇게 이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처음에 나와도 되는 문단이 맞죠. 바로 서론입니다. 그쵸? 다음으로 두 번째 문단 볼게요. 고운말을 사용하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내용은 고운말을 사용하자의 근거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본론의 첫 번째 문단으로서 괜찮죠. 네, 그러면 세 번째 문단도 한번 볼게요. 아까 이야기를 잠깐 하긴 했지만 이 내용은요. 본론으로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이 내용은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근거들을 다 정리하고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3번의 내용은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여기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 문단은 결론에 더 어울린다는 것. 아까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나죠? 네, 그 다음으로 네 번째 문단도 볼게요. 고운말을 사용하며 다른 사람과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다. 네, 요거 본론의 한 문단으로서 괜찮고요. 다섯 번째 문단입니다. 고운말을 사용하며 친구 관계가 좋아진다. 네, 우리가 이 내용은 나중에 살펴볼 테지만 어쨌든 이 문단 자체는 본론의 하나의 문단으로서 괜찮죠. 네, 그러면은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바탕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은 그대로 두고요. 세 번째 문단을 결론으로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3번은 여기다 쓰고요. 4번과 5번은 이렇게 그냥 놔둬도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문단 2에서 필요없는 문장을 찾아 밑줄을 그어보라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고운말을 사용하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다. 흔히 말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임을 표현할 때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격언을 사용한다. 고운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어린이만이 아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고운말도 나오지 않는다. 네, 여러분들 여기에서 약간 뜬금없다고 생각되는 문장 뭐예요? 네, 바로 이 문장이죠. 고운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어린이만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고운말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른만 사용해라, 어린이만 사용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지금 이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지워주는 게 좋겠죠. 삭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을 빼면은요, 고운말을 사용하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다. 이 내용에 다 알맞는 문장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넘어가서 3번 더 볼게요. 문단 5를 읽고 밑줄 그은 중심 문장을 뒷받침 문장들과 어울리게 고쳐 써보세요. 그랬거든요. 우선 요것도 같이 한번 먼저 볼게요. 문단 5의 뒷받침 문장들을 읽어보고 그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으로 고쳐 써봐요.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우선 문단 5번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이 내용입니다. 5번째 문단을 한번 볼까요? 고운말을 사용하면 친구 관계가 좋아진다라는 중심 문장이 있었는데요. 뒷받침하는 문장을 보니까 이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었죠. 그쵸? 말은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우리말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 5번째 문단은요. 중심 문장과 뒷받침하는 문장이 서로 어울리지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살리고요. 중심 문장을 바꿔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밑줄 그은 중심 문장을 뒷받침 문장들과 어울리게 고쳐 써보라고 했으니까요. 한번 고쳐 써볼까요? 선생님 같으면은요. 이렇게 고쳤을 것 같아요. 고운말을 쓰는 것은 이제 우리말을 지키는 것과 같다. 이렇게 중심 문장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뒷받침하는 문장들이랑 어울리게 되겠죠. 그쵸? 여기 이 고운말을 사용하면 친구 관계가 좋아진다 대신 고운말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말을 지키는 것과 같다. 그리고 나서 말은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은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면 그것이 우리 후손에게 그대로 전해질 것이다. 고운말을 사용해 아름다운 우리말을 지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문단을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문단 수준의 고쳐쓰기는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281쪽으로 넘어가 볼게요.